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잡게 되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인데 왜 타이어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냐.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가 난리 났습니다. 네, 어제죠. 테슬라 코리아가 모델 Y 주니퍼를 구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언제 인도받으실게요가 아니라 타이어가 지금 공급망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이어 받으실 거를 선택을 하셔라. 네, 사계절을 쓰실 건지 아니면 이 서머 타이어를 쓰실 건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띄워놓고 마치 이거 서머 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끼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테슬라 코리아가 잘못했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하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테슬라 코리아가 그렇다고 나 기분 나쁘니까 모델 Y 주니퍼 취소할래? 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나 좀 기다렸다가 사계절 타이어로 천천히 받을게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빨리 바꾸자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머 타이어? 나 태어나서 서머 타이어 써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타이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이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타이어 관련된 컨텐츠 한 5개 정도 했을 겁니다. 타이어가 알면 알수록 또 재밌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어 관련된 얘기를 재밌게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모델 Y 주니퍼 취소하실 거 아니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서머 타이어가 괜찮은지 이래도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S1 에보3 EV가 붙어있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고 하죠. 전기차 전용 타이어랄 게 별게 없습니다. 뭐 이 폼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이 구름 저항 같은 것들을 좀 낮게 해서 멀리 굴러가게 하고 멀리 굴러가면 이제 전비가 훌륭해지죠. 거기다가 전기차가 대체로 무거우니까 이 하중지수가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하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타이어는 아이온 브랜드 뭐 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브랜드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브랜드를 안 만듭니다. 뭐 물론 프라이머시 EV 이렇게 내놓긴 하지만 이게 EV 전용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뒤에서 설명드린 미쉐린 타이어들도 전기차에 대응되도록 개선해놓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타이어를 만들지 전기차를 막 따로 브랜드화해서 만들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는 썸머 타이어는 벤투스 S1 에보3가 들어간다. 이 타이어 어떻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야, 한국 타이어 국산? 네, 국산. 네,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훌륭한 타이어고 전 세계에서도 잘 나갑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됐어. S1 에보3 괜찮냐? 이 정도 타이어는요 정말 많은 유럽차들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입니다. 벤츠, BM, 아우디 거기서도 뭐 정말 고성능 차에서도 5위 타이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썸머 타이어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독일산 뭐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차들은 기본 출고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에 정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타이어가 먹혔는지 몰라. 네, 그걸로 한 3, 4년 탔대요. 아니, 내 차가 서머 타이어였어? 그래서 겨울에 그랬구만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벤츠나 BM 타시다가 이번에 테슬라로 오시는 분들 썸머를 끼워 이놈들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타셨던 차의 5위 브랜드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머 타이어를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 급에 들어가는 타이어라서 타이어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사계절에 비해서 원래 들어오는 이제 마제스티 9 EV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트레드가 보통의 사계절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냥 수명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델 Y RWD나 뭐 롱레인지도 그렇고 대부분 막 쏠려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보다는 좀 컴포트하고 전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좀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S1 에보 에보3 뭐 이게 S1 에보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서머 타이어들이 다 비슷한데요. 대체로 좀 수명이 짧아요. 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이제 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이면은 한 2만 정도?
좀 정말 밟으면은 막 만대에서도 막 다 수명을 다 쓰실 분들이 좀 계시긴 하겠지만, 보통 컨디션으로 타면 한 2, 3만 정도 타고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실상 윈터 타이어 아니면은 올 웨더 타이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강제가 된다. 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 내가 운전 경력이 20년이고 내가 부산 사는데 나 윈터 타이어, 나 그런 거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나 썸머 타이어로도 야, 잘 다녔어. 네, 잘 다니셨을 수도 있는데 사고 안 나게, 저는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사고 안 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썸머 타이어를 끼셨다? 겨울에 11월 말에는 무조건 윈터 타이어, 최소 올 웨더 타이어, 사계절이 아닙니다. 올 웨더 타이어로 갈아 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단점이냐? 이렇게 갈아 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올 시즌이어도 어차피 올 웨더로 아니면은 윈터로 갈아 껴야 되는 거는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그렇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썸머를 겨울에 막 눈 올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들고 나오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타이어가 제대로 그립을 못 잡습니다. 이 타이어 조성 자체가 이 여름이나 뭐 상온에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성으로 고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특성을 가진 고무가 온도가 낮아진다, 막 7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고무가 정말 땡땡해지면서 그립을 놓쳐버립니다. 고무 느낌 아시죠? 고무가 막 추울 때 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막 플라스틱처럼 되잖아요. 얘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시고, 겨울에는 뭐 부산 살건 어디 살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갈아 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아 끼는 거, 뭐 트레드가 좀 부족한 거, 이거 말고는 뭐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얘가 물론 막 정말 컴포트한 성향의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꿀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흡음재 들어가 있어서 좀 조용한 부분이 있고, 대신에 정말 드라마틱한 장점, 주행해 보실 때 느끼실 겁니다. 막 쫀득쫀득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립 잡는 거, 그리고 여름에 비 왔을 때 배수 성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계절보다 좀 넘사벽으로 좋아요. 그래서 사계절과 뭐 여름 타이어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썸머 타이어는 정말 봄, 여름, 가을 초까지 정말 쓰기 좋은 타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스포츠 주행을 안 하실 거라도 이 브레이킹 성능 같은 것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좀 위급한 상황, 갑자기 확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서머 타이어를 처음 경험해 보시면은, 야, 이거를 뭐 비교 안 하시면 모르실 겁니다. 그냥 테슬라가 좋은갑다. 네, 물론 테슬라가 워낙 좋긴 하지만 거기에 썸머까지 끼운다? 이러면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여름 타이어 저는 받으시면은 그냥 꾹 끼셨다가 나중에 11월 말쯤에 7도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때쯤에 윈터 타이어나 아니면은 올 웨더 타이어로 교체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올 웨더 타이어나 뭐 이 윈터 타이어 뭘 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추천드립니다. 아이온 아이세프트. 왜 이거를 끼지도 않고 추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 브랜드 붙기 전 아이세프트, 한국 타이어의 아이세프트 시리즈는 거의 뭐 우리나라 윈터 타이어계의 거의 국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쌍두마차가 금호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인데요. 살짝 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제 얘는 아이온 브랜드지 않습니까? 전기차 전용 브랜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윈터 타이어 안에도 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게 그런 성능 같은 것들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마른 노면 성능도 좀 괜찮다고 하고요. 구름 저항 중에서 이점이 있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아이온, 아이세프트 시리즈 그리고 윈터크래프트 둘 다 대체로 구름 저항이 좀 낮습니다. 전비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눈 오고 막 엄청 춥고 하면은 전비 안 나오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이런 애들 가지고 막 봄 같은 때 좀 타이밍 놓쳐가지고 막 봄 중순에 뭐 온도 좀 괜찮을 때 주행해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전비 하락이 막 5위 타이어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네, 구름 저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의 가장 큰 단점이 이 트레드 패턴 보면은 딱 봐도 시끄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얘도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근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하지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받으실 주니퍼 같은 경우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얘는 폼이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좀 이런 흡음재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얘가 좀 비쌉니다. 네, 보니까 가격 보니까는 네, 물론 이 가격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막 30만원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거는 19인치 255, 455R 19인치지 않습니까? 얘 보면 막 30만원 나오는데 얘는 한 10월, 11월쯤에 좀 미리 최저가 알아보시고 구매하셔가지고 뭐 장착점에 예약을 해놓으시든 해가지고 교체하시면서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얘가 좀 부담스럽다, 난 그냥 전익남이 썼던 금호 타이어 쓰고 싶다, 네, 얘 사시면 됩니다. 얘는 255, 455, 19인데 진짜 저렴하죠. 대신 좀 소음 같은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된다. 네,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여러분 차는 제 차와 다르게 주니퍼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 성능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윈터 타이어는 이 두 가지 안에서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안 드렸네.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게 됨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윈터 타이어는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당연히 겨울에서 굉장히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요. 브레이킹에서도 정말 넘사벽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요. 이 윈터 타이어에 들어간 고무 자체가 추운 겨울을 위해서 그거에 좀 맞게 고무를 만들 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머 타이어를 겨울에 썼을 때 막 제가 아까 좀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플라스틱처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패턴으로 막 다 꽂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끼시면은 본인도 안전하지만 남들에게도 좀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 안 나더라도 남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보통 눈 폭설 났을 때 사고 나는 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혼자 윈터 타이어 꼈다고 사고 안 난 게 아니라 뒤에서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 국민이 겨울에 눈 올 때는 좀 윈터 타이어로 좀 갈아 끼는 그런 좀 유행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 정말 10명 중 1명 윈터 타이어 낄까 말까 한 이런 현실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큰 장점 있고, 그리고 빙판 아이스 막 만나면 그놈이 그놈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채널이죠. 오토뷰 같은 데 가면 나옵니다. 빙판에서조차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킹 할 때 윈터 타이어가 좀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장점이 있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이렇게 막 인증하죠. 사진 찍고 뭐 정비 명세서 달라면 줍니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보험료를 무려 5% 정도로 깎아줍니다. 야, 지금 야 곧 여름인데 이거 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보험료 할인 받아야 돼? 네,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 윈터 타이어로 갈아 끼고 나서 서류 미리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험 바꾸는 겁니다. 계약을 좀 변경하면은 남은 기간만큼에 한해서 5% 할인한 걸로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런 소소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동차 보험하는 회사가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은 보험료를 깎아준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윈터 타이어를 낀 차량들은 좀 사고가 덜 나더라. 이것도 삼성화재 측에서 이렇게 5% 깎아주면서 윈터 타이어를 끼게끔 만드는 게 보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데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윈터 타이어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거, 이것만 봐도 윈터 타이어를 안 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네, 이런 거, 이 소소한 혜택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를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보험 내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야, 전익남 말대로 막 윈터 타이어 좋기는 한데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야, 언제 타이어 맨날 그렇게 바꾸냐. 이렇게 하시면은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연차 타다가 전기차 타시면은 그만큼 정비할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죠. 뭐 오일류를 갈 필요도 없고. 그 대신에 타이어를 바꾼다,
교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게다가 여러분들 타이어 가게를 계속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들은 뭐 후륜 구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륜도 어차피 후륜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륜 쪽의 타이어가 좀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테슬라 매뉴얼 보면은 10,000km마다 앞뒤 좌우 이렇게 교체를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뭐 짧으신 분이면은 뭐 별로 갈 일 없으시겠지만 보통 막 2만 정도 사시면은 어차피 타이어 가게를 가셔야 돼요. 뭐 이거 바꾸는 거 귀찮다 하더라도 얼마 안 합니다. 2만 원이면 바꿔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트레드 다른 거를 앞뒤를 좀 균일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타이어 굉장히 오래 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앞에 타이어가 좀 비교적 쌩쌩한데 뒤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4개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 차들 앞뒤 교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타이어 가게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윈터 타이어도 바꾸고 앞뒤 교체하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타이어는 안 달아요. 그냥 신발을 2개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신발을 막 신고 다녀요. 그럼 집에 있는 신발이 닳습니까? 안 닳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타이어 가게 찾아가지고 정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싫다고 하셨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타이어가 바로 이놈이죠. 네, 크로스 클라이밋 2. 얘는 올 시즌 아니야, 올 웨더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올 시즌은 그냥 뭐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눈 왔을 때 우리나라 겨울 같은 곳에서는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올 웨더는 말 그대로 웨더지 않습니까? 뭐 눈이라든지 비 올 때 다 전천후로 대응이 가능한 타이어를 뜻해요.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2가 바로 올 웨더에 속하는 타이어고요. 인증 보면은 M+S 머드 앤 스노우가 들어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3PSF인가요? 3 마운틴 피크 뭐 스노우플레이크인가 해가지고 좀 눈이 빡시게 왔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게 인증을 받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타이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드만 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까? 이 패턴 보세요. 패턴이 눈을 다 파고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에 들어간 고무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막 영하 몇 도건 막 영상 몇 도건 상관없이 다 대응하도록 미쉐린이 외국인을 고문해서 이 조성을 만들었다.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쉐린 타이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미쉐린 타이어는 이 수명이 달아도 원래 초기의 성능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 타이어 바꿨을 때는 어떤 타이어든지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트레드가 막 닳고 닳아가지고 막 70%, 50%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쉐린은 초반의 성능 그대로 좀 발휘하는데 반면 다른 브랜드들은 막 탈 때마다 막 승차감이 좀 이상해지고 뭔가 그립이 이상해지고 이게 막 우연인지 아닌지. 네. 네, 아무튼 훌륭한 미쉐린의 전천후 대응 가능한 올웨더 타이어 크로스 클라이밋 2고요. 얘는 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코스트코에서도 저렴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환경에 정말 최적화됐다. 눈 올 때는 정말 많이 오고 더울 때는 오지게 덥고 한 게 바로 우리나라인데 전천후 대응이 가능한 크로스 클라이밋 2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트레드 보면은 아시겠지만 시끄럽게 생겼죠.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비가 안 좋게 생겼죠? 딱 봐도 전비가 좀 안 좋습니다. 최소 10% 이상 전비 하락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실 거면은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나는 올 웨더도 이거 보니까 전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싫고 네가 그렇게 추천을 했던 썸머 플러스 윈터 조합 좀 난 별로 같아. 근데 원래 테슬라 주문했을 때 같이 딸려오는 사계절 타이어 그런 급의 타이어를 좀 갖고 싶어 하신 분들, 아마 그 장터에서 이제는 마제스티 9 EV T1 순정 타이어 구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린 것도 있어가지고 키워드 알림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썸머 타이어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그냥 사계절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 유튜브 안 보신 분들도 다 키워드 알림 해놔가지고 이거 순정품 나오는 순간 깨탈라고 많이들 각재고 계실 거라서 구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응하는 마제스티 9 EV T1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성능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사계절 타이어
야, 나 윈터고 모르고 올웨더고 모르고 그냥 나 사계절 가지고 그냥 나 조심히 탈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거 사시면 되죠. 아이온 에보 AS SUV 2545R 19인치 이거 사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얘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나온 지 한 3, 4년 됐죠. 전비도 검증이 됐고 조용한 것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대체로 괜찮습니다. UTOQ 마모지수가 600이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깡패급은 아닌데 이 정도면 좋죠. 이거를 갈아 끼시고 여러분들 출고 타이어, 네, 벤투스 S1 에보 3 EV 이 아까운 타이어 장토에 올리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아마 제가 예상컨대 커뮤니티에 얘는 매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붙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45만원을 팔고 40만원을 팔고 그런 분들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서머 타이어 이렇게 갈아 끼실 분들에게는 개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전천으로 쓸 수 있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나는 평범한 사계절로 가고 싶다면은 아이온 에보 AS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사계절은 사계절인데 정말 빡센 사계절, 고성능의 사계절을 한번 쓰고 싶어. RWD는 추천 안 드립니다. 뭐 롱레인지급 이상부터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정말 좋은 타이어. 얘 아니고 파일럿 스포츠 AS4 올 시즌 4입니다. 올 웨더 아닙니다. 얘가 겁나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 정도 사이즈면 짝당 한 4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타이어가 수명도 겁나 좋고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는 상황, 정말 춥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 시즌으로는 정말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냥 전천은 정말 좋아요. 물론 전비 하락이 약간 있지만 비싼 값어치를 하는 그런 타이어, 쫀득쫀득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굉장히 비싸지만 이런 타이어도 있으니까 롱레인지 이상, RWD는 솔직히 좀 추천 안 드리고 롱레인지 이상 좀 나는 스포츠 주행을 좀 하는데 썸머 타이어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4 이런 좋은 타이어가 있으니까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스포츠 성형은 얘가 정말 미쉐린의 정말 좋은 타이어인데 썸머 타이어를 못 따라갑니다. 썸머 타이어는 그 정도로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소개는 드렸지만 어차피 이 정도의 타이어 투자하실 분이면 윈터 타이어 무조건 기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서머와 윈터 조합이 최고가 아닌가, 네,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끝판왕은 아니고 좀 이제 크로스 클라이밋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크로스 클라이밋 2가 나온 지 한 5년 됐나요? 얘도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크로스 클라이밋 3? 네,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 벨벳 보십시오. 미쉐린 타이어 쓰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파일럿 스포츠 5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벨벳 이게 진짜 이쁩니다. 와, 야, 타이어가 디자인이 이쁘네 하는, 야, 역시 미슐랭이구만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야, 크로스 클라이밋 3 스포츠 써있죠. 잠깐만, 크로스 클라이밋 3라고? 원래 스포츠 없잖아. 네, 이번에 크로스 클라이밋 3가 나오면서 기본 모델하고 스포츠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해외에 6월부터 릴리즈가 될 내용인데, 이 크로스 클라이밋 3가 2에 비해서 어떤 게 좋아졌는지 봐야겠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크로스 클라이밋 2, 3 전부 다 올 웨더 타이어입니다. 눈길 주행도 가능하고 이것도 3PMSF 인증 받았습니다. 네, 전천으로 다 가능하고요. 이번에 좀 개선된 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2020년과 다르게 2025년 되면서 좀 전기차가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차에 좀 맞는 그런 특성들을 크로스 클라이밋 3에 좀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차면은 전비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뭐 제가 아까 크로스 클라이밋 2에서 좀 단점으로 집었던 게 바로 뭐죠? 전비가 떨어지다는 거. 이 패턴 자체가 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비 하락이 단점이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전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비를 좀 덜 하락하게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소음 부분에서도 좀 조용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폼이 좀 들어갔는지는 좀 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좀 조용해졌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클라이밋 2의 단점 중 하나 또 미끄러운 환경,
뭐 비 왔을 때 이런 환경에서 약간 성능이 잘 안 나온다.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만 좀 이런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또 개선된 게 뭐죠? 바로 네, 젖은 도로에서 이 성능이 개선됐다. 그립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명까지도 길어졌습니다. 15% 기존보다. 네, 오래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좋은 타이어가 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클라이밋 3 스포츠가 나왔는데 사실 RWD 정도 타면서 굳이 CC3 스포츠까지 갈 필요가 없기는 하겠지만 롱레인지 분들은 좀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날씨에서건 정확한 핸들링을 좀 보장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게 바로 CC3 스포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구름 저항 같은 경우 이제 B등급인데 기존의 CC2도 B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비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한번 좀 직접 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CC3가 런칭 예정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CC3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 모델이다 보니까 좀 빨리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그래도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출고 타이어인 S1 에보 3를 계속 타십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제가 윈터 타이어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윈터 대신에 올 웨더로 갈아 끼시는데 그때 CC3가 출시가 되었으면은 CC3로 갈아 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겨울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야, 겨울이면 윈터 타이어 끼지 올 웨더를 굳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쉐린 CC2, CC3가 정말 훌륭한 타이어입니다. 겨울에도 대응이 돼요. 그래서 아예 CC2로 이렇게 끼시는 것도 좋고, 이 CC2를 겨울에 갈아 끼시고 썼을 때 장점이 뭐냐, 한 3, 4월까지 그냥 타셔도 됩니다. 윈터 타이어는 막 4월 막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트레드가 정말 빨리 닳거든요. 근데 CC2는 어차피 모든 계절, 모든 날씨에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트레드가 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C2를 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도 한번 뭐 고려해 보심이 좋다. 서머 타이어, 겨울에는 올 웨더 타이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라서 좀 추천을 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11월 중에 CC3가 런치하는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바꾸는 거. 겨울이 끝나면은 이미 S1 에보 3 EV 다 안 쓰셨을 거니까 이거 갈아 끼시는데, 얘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우개다. 네, 그래서 CC3를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타이어 교체 없이 그냥 CC3로 쭉 타시는 거다. 네, 이런 전략도 괜찮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뭐 띄워드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모델 Y 보시면은 그 이제 컨트롤 쪽에 주행 설정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게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게 뭐죠? 노면 상태를 설정해 가지고 그에 맞게 이 트랙션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옵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뭐 눈 왔을 때나 젖어 있을 때나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면은 트랙션이 좋아지냐? 정말 좋아집니다. 네, 물론 전비는 안 좋아질 건데 어차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전비가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셔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보통의 운행을 할 때는 그 트랙션을 막 뭐 미리세컨드 단위로 해가지고 막 측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옵션을 선택하면은 표준보다 더 잦은 빈도로 이 트랙션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트랙션은 그만큼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기 추천드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에다가 이 옵션 설정하고 윈터 타이어까지 끼신다 이러면은 아마 공도 끝판왕이실 가능성이 높다. 진짜 눈이고 뭐고 다 털고 다닐 수 있죠. 네, 그렇게 좀 안전하게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처음 껴보시면은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눈에서 정말 잘 나가거든요. 근데 잘 나가니까 밟게 되면은 또 사고 유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 나중에라도 끼시고 막 눈이 와가지고 막 잘 나가네 그렇게 밟다가 사고 내지 않으시길 주의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영상은 아마 겨울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릴 테니까, 네, 잊지 않으시려면 전익남 구독해 주시고, 네, 제가 들려드리는 소식 들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